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왕 말수명, 무왕이 끝에 하이심을 받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왕 말수명, 무왕이 끝에 하이심을 받으니 주공 성문 무지덕, 주공이 문무의 노릇을 이루어 추왕대왕 왕계, 대왕과 왕기를 뒤쫓아 왕하고 상사 선공이 천자지래 그 위로 받들기를 하늘 아들의 집보이로 하였으니 사례야 이러한 집보이가 다로 조우 대부 급사서인 제우와 대부와 선비와 무사람에게까지 사무치니 부이 대부 아비가 대부인데 자위사 아들이 선비면 장이 대부 제이사 장사는 대부로 지내고 받들긴 선비로 하며 부이사 아비가 선비가 되고 자위대부 아들이 대부였거든 장이사 장사는 선비를 지내고 제2대부 받들긴 대부로 하며 기지상달 호대부 돌 입는 거상은 대부까지 3년 지상 다로천자 쇠에 입는 거상은 하늘 아들까지 사무치니 부모지상 아버지 어머니 돌아간 데는 무기천일이야. 높으니 낮으니 없이 한가지니라. 문왕의 뒤를 이으니가 문왕의 아들 발, 곧 무왕입니다. 무왕이 늙어서 혁명을 하였습니다. 주에서 은왕조는 멸망하고 주나라 시대가 열리었습니다. 그때 무왕은 태공망 여상을 사부로 삼고 아우 주공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공이 문무지덕, 곧 문왕과 무왕의 덕을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무왕이 혁명의 깃발을 올렸을 때 백성들에게 혁명의 당위성을 천명하기를 천지는 만물의 부모요 사람은 만물의 신령함이니 성실한 총명이 원후가 되고 원후가 되면 백성의 부모가 되나니 이제 상나라 임금수가 위로 하늘을 공경치 아니하며 아래로 백성에게 재앙을 내렸도다. 무왕의 공격을 받은 주는 자신의 재물을 모아두던 녹대에 올라가 스스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때 백이숙제는 무왕이 제후국으로서 천자인 주왕을 친 것은 천도와 인도를 어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겠다 하여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먹다가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습니다. 맹자는 무왕이 천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왈패를 죽인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맹자는 정치의 차원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요순이 자연처럼 순리로 다스리는 것을 성지하는 도치라 하고 탕왕과 무왕이 사회적인 인의로 정성을 다하여 다스리는 것을 신지덕치라 하고 관중과 환공이 억지 수단을 써서 다스리는 것을 가지하는 법치라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학자들이 역사를 쓸 때에 인류 역사의 제왕이 지배하는 국가가 나타난 것을 역사의 큰 발전이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생물학자 데스몬드 모리스와 프란시스 드발의 말에 의하면 유인원들도 그러한 나라를 이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발이 지은 정치하는 원숭이에 침팬지들의 권력 투쟁을 관찰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드발은 주장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불렀을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올바른 이해에 가까운지 몰랐음에 틀림없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 활동은 우리 사람의 가까운 친척과 공유하는 진화사적 유산의 일부인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의 기원은 인간성의 기원보다 오랜 것이다. 그러므로 유인원의 성질을 알려면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을 읽는 것이 빠르다고 말하였습니다. 정치를 낳은 것은 짐승인 제나가 지닌 수성이지
하느님 아들이긴 영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자는 영성인 얼라에 인정을 하고자 했으니 될 리가 없었습니다. 요순의 인정은 기적이 아니면 이상일 것입니다. 요순 뒤로는 중국 역사에서 인정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국가는 폭력의 토대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권력기관의 토대는 물리적인 폭력이다. 물리적 폭력 행사가 가능한 것은 집권자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일치 단결하여 행동하는 무장병력 조직 덕분이다. 군대는 언제나 그리고 현재도 여전히 권력의 근간이 되고 있다. 권력은 언제나 군대를 지휘하는 자의 손아귀에 있었다. 오늘날에도 지구상에는 독재 정권에 신음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 밖의 나라에는 성인은 아니지만 덜 나쁜 사람들이 권좌에 앉아 있어 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치를 이상적인 정치로 말하였습니다. 1856년 세계는 영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떠들썩하였습니다. 서로는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두 나라는 문명과 기독교 정신과 상업적 번영의 이해관계를 잇고 상대방의 목을 조르기 위해 최후의 한 걸음을 내디딜 각오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총을 쏘고 총에 맞을 준비를 한 사람들을 보면 정신병원 지망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호전적인 국가가 가야 할 정신병원은 어디에 있는가? 전쟁 준비를 하는 국가가 한둘이 아니다. 제사 지내는 격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한 것은 봉건시대의 계급제도에서 나온 것이라 오늘에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얼나로 거듭난 이에게는 몸나이 죽음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추모의 의식도 형이상화해야 합니다. 음식 제사는 그만두고 명상기도로 추모해야 합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효요, 하느님에게 제사 올리는 것이 경이다. 이는 모든 정성을 쏟아야 하는데 요새 말로 하면 정신통일을 해야 한다. 마치 햇빛을 렌즈에 모으면 불이 붙듯이 우리의 정신을 쏟아 정신을 통일하면 위로부터 계시를 받고 마음 눈이 열린다. 이상을 실현할 사람만이 위대한 인물이다. 제사는 결국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제사는 잠깐 동안 절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다. 평생 동안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사다. 짐승에서 사람이 되는 것이 제사다. 제례는 사람이 되는 것의 상징일 뿐이다. 중형 19장입니다. 자왈, 이가로대, 무왕주공. 무왕과 주공은 기달효 의호, 그 사모친 업에 이었다. 무왕과 주공이 혁명을 일으키며 천명한 말이 천지는 만물의 분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왕은 위에 하느님을 공경치 않고 아래 백성에게 재앙을 내렸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하늘에 대한 효까지 닿은 것입니다. 이것이 달효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하느님 아들이라 하여 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천자였지 어디 공자와 예수 같은 하느님 아들이 있었던가? 땅의 나라 임금에게서 하느님 아들을 팔았으니 그야말로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자도 자신은 아래에서 배워 위에 다다른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까지 다다르는 효도가 달효입니다. 달효는 곧 천효입니다. 몸을 낳아준 어버이만 섬기는 효는 달효가 아니라 막힌 효도인 색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효로만 끝나면 그 효도는
무효인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는 종당에는 하느님께로 간다. 하느님께 제사 지낸다는 데서 개인적인 조상 제사의 우상 숭배가 지향된다. 제단에 차려놓은 제물은 하느님과 상관이 없다. 제사는 성령을 통해 하는 것이다. 무왕과 주공이 친유에서 천유에 다다랐기 때문에 공자가 귀히 알았습니다. 주공은 형인 무왕을 잘 도왔을 뿐 아니라 무왕의 어린 아들 성왕을 깨우치며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서경 금등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너무 내가 쇠전하였는가? 내가 꿈에서 주공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공자에게 이렇게 사모함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공자는 무왕을 문왕 주공보다 아래에 두었습니다. 공자가 이러기를 순임금의 음악 소는 미를 다하고 선을 다했는데 무왕의 음악부는 미는 다했으나 선은 다하지 못하였다. 무왕은 비록 정의를 위해 칼을 썼다고 하나 칼에 피를 묻혔기에 지선일 수는 없습니다. 얼본 여러분, 정치를 낳은 것은 짐승인 제나가 지닌 수성이지 하느님 아들이 지닌 영성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성인 얼라의 인정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공자도 이루지 못했고 석과 예수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얼라의 사람을 알아주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